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입소 절차는 오늘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운만 걸친 채 정밀 신체 검사를 받은 뒤 수의로 갈아입고 머그샷 촬영과 지문을 채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동할 곳은 10제곱미터 규모의 독방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즉시 지금껏 받아왔던 전직 대통령 경호 업무는 중단되고요. 대신 전담 교도관이 배치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용 감독을 시작합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간 구금된 채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당장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열리는 만큼 당분간 구치소와 법원, 그리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을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이 조금 전인 새벽 2시 7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낮 2시 22분부터 시작돼 약 6시간 40분 만인 밤 9시쯤 끝났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실질심사 때의 4시간 50분보다 거의 2시간 가까이 더 걸렸는데요. 신문이 길어지면서 식사 때문에 저녁 7시가 조금 넘어 1시간가량 휴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장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쳐갔던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심사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시 1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정에 들어설 때와 나올 때 취재진이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놓인 심경, 또 체포 저지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 계엄문건 사후 서명 및 폐기 혐의 등입니다. 영장 청구서 외에 별도의 의견서까지 제출한 특검팀은 법정에 10명의 검사를 투입하고 170페이지가 넘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제시한 혐의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로 재구속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20분가량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관계자 상당수가 구속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은 곧 구속 수감되게 됩니다. 정밀 신체 검사를 받은 뒤 수용번호가 적힌 수용복을 입고 머그샷 촬영과 지문 채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10제곱미터 규모의 독방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업무는 중단되고 전담 교도관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간 구금된 채 수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조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 가능성은 내란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며 가장 강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등 영장을 청구한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속 풀려나 있으면 다른 인물들의 진술이 오염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나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라졌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대부분의 관련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도 확보돼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20분가량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재판부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영장 발부의 전제 조건이 혐의 소명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할 만한 상황에서 오히려 전면 부인으로 나온 점이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지만 그 안에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로 기소를 하면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특검 수사기간 내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미 김용현 전 장관과 노성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기간도 연장돼 있는 상황이어서 특검은 남아있는 가장 큰 의혹인 외환 의혹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조사가 덜 이뤄진 평양 무인기 도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